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는 증을 따자. 공신력을 얻는 방법. 오늘의 학습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병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업에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할까요? 일단 먼저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겠죠. 우리는 이미 아이템을 선정한 걸 가정을 하고요. 만일 여러분이 선택한 사업이 손님을 상대하는 업종이면 위치가 중요할 겁니다. 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손님이 여러분의 가게를 방문했을 때 또는 여러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커피숍을 창업하셨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브랜드가 있는 매장이다. 그러면 그 브랜드 자체로 신뢰감을 줄 거예요. 스타벅스다, 커피빈이다,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브랜드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다는 신뢰를 가질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 가게라면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의 가게에서 커피를 마셔보고 또는 다른 디저트를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그거에 맛에 만족을 했고 그래서 다시 방문했을 때지만 처음 방문했을 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외관이 깔끔해야 될 테고 적합한 인테리어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맛 등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소형 커피숍을 가보면 사업자 등록증 옆에 대부분 바리스타 자격증을 게시해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았다는 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신뢰감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일단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는 데는 매우 쉬워요. 2달 정도 교육을 받으면 되고 어떤 곳은 1달도 소요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부에는 여러분들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신뢰감을 제공하게 될 것이죠. 만일 빵집을 한다면 제빵 제과 자격증이 있을 테고 또 식당을 한다면 한식 자격증, 양식, 일식 각각 국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 걸 취득하는 걸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종에서 어떤 자격증들이 있고 또 국가 지원금으로 그런 것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고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에 지원을 해서 여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지원금들이 있고 또 그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박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죠.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내가 멋진 기업을 운영해 보겠다. 그렇게 꿈꾸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 스타트업을 창업하는데 어떤 공신력 확보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할 때 단순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또는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기업에 어떤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스타트업을 관심이 있으시다면 벤처기업 인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매우 높은 공신력을 그 자체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많은 지원 정책 하에서 세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외부에서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걸 고려해 봐야 될 겁니다.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물론 세금의 혜택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기술에 투자를 하는 회사라는 공신력을 주게 됩니다. 또 ISO 인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ISO 인증은 사적인 회사에서 주는 인증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표준기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ISO 인증을 받으면 다소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공신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ISO 인증에 대해서 어떤 인증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창업 형태와 자격증, 그리고 중요한 상법 지식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창업 형태와 자격증을 설명할 수 있으며 중요한 상법 지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창업 형태와 자격증. 창업 형태에 따른 공신력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형태는 첫 번째, 커피숍, 네일아트, 제과제빵, 음식점 등의 서비스 업종, 두 번째, 쇼핑몰 창업, 세 번째, 스타트업 창업입니다. 먼저 음식점 등의 창업에는 관할구청에 사업자 등록 후 위생교육만 이수하면 창업의 요건은 없으나 커피숍이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음식점이라면 한식, 일식, 조리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시하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며 2개월 정도의 교육 이수로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제과제빵과 음식점의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 필기와 실기 시험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독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을 통해 서비스업 자격증을 수당까지 받으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사업을 검색하고 나에게 적합한 지원 방법을 찾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먼저 네일 배움 카드는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네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 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자인 경우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업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취, 창업, 현실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경우 60% 지원됩니다.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는 차차 상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4인 가구 월 276만 8,122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입니다. 교육 지원 금액은 무한이며 참여수당 25만 원을 포함하여 훈련 참여수당은 1일 18,000원, 월 28만 4천 원이며 취업 성공 시 취업 성공수당 150만 원, 청년 구직 촉진 수당으로 34세 이하인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이 지급됩니다.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 등을 통한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쇼핑몰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스팅을 이용하되 보안 서버에 대한 인증이 사용 가능한 보안 솔루션을 갖춘 호스팅을 이용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쇼핑몰에 표준약관을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창업은 벤처기업 인증, 부설연구소 설립, ISO 9001 인증으로 스타트업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기업 자체에 대한 매우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각종 지원 정책에 따라 세금 혜택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설연구소는 개발 디자인 인력이 3인, 단 3년 미만의 회사는 2인 이상이라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부설연구소를 통해 회사의 기술개발 능력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세금 절감 혜택, 인건비 50% 지원, 병역 특례 전문 요원 제도, 최대 월 2억 원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ISO 9001 인증은 기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업무 표준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3자 인증기관의 객관적 독립적 평가를 통해 회사의 신뢰도가 향상되며 컨설팅 업체에 위임하여 적은 비용으로 다소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상법 지식. 먼저 상호입니다. 사업체가 성장하면 유사한 상호로 사업을 따라하거나 내 상호가 다른 상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신세계그룹의 조선호텔이 법원에 충주에 소재한 조선호텔에 대해 사용금지 요구하여 충주 조선호텔의 법인 등기가 말소되고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영국 버버리가 버버리 찰떡의 상표에 이의 제기해서 특허청이 상표 등록을 거부했으나 법원에서 버버리는 벙어리라는 뜻의 사투리라는 이유로 경북 버버리가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사용권, 상호 전용권, 등기배척 청구권이라는 권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상호 사용권은 자신의 상호에 대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권리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먼저 선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 상호 전용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 사용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로 상호 사용 폐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상호 사용 폐지 청구권은 사용하고 있는 상호에 대해 연관 있는 업종에서 다른 사람이 오인시킬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른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내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등기배척 청구권은 이미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며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서 동일 지역이란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업하게 하거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를 사용한 사람과 공동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자기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엄청난 채무를 지게 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가 동일하고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 형태와 자격증입니다.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은 관할구청의 사업자 등록과 위생교육 이수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사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인 경우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는 내일 배움 카드,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지원 가능한 청년 취업 아카데미, 현재 재직 중인 경우 60%까지 지원을 해주는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차차 상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가 있습니다. 쇼핑몰 창업 시 취업 성공 패키지 등을 통해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서버 구축을 하는 건 초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을 갖춘 호스팅 이용하게 되면 보안 서버에 대한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시 벤처기업 인증, 부설연구소 설립, ISO 9001 인증으로 스타트업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상법 지식입니다.
사업체가 성장하면 유사한 상호로 사업을 따라하거나 내 상호가 다른 상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관련 권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호 관련 권리 제도에는 상호 사용권, 상호 전용권, 등기배척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업하게 하거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를 사용한 사람과 공동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팁을 확인해 보세요. 결과가 바로 보이는 설득과 협상의 현장에서 일사천리로 다른 사람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고 또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득의 기술에 과학적인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만의 주관적인 누적 경험에 의지하거나 타인의 설득 비법에 의존하여 필요 이상의 열정과 시간을 쏟아붓는 시행착오를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몰라 비효율적인 설득의 기술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설득이란 무엇일까요? 애리조나 대학교 교수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넘어가는 상황 속에 숨겨진 설득의 원리와 설득의 현장에서 마케터나 영업자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설득의 과학적인 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바꿀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설득의 방법을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현실 속의 실제 사례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가설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상 이면에 숨겨진 개연성 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적 법칙 6가지를 소개합니다. 1. 주고받기의 심리에 기초하고 있는 상호성의 법칙. 2. 심리적 일치성에 대한 압력을 이용하고 있는 일관성의 법칙. 3. 다수의 영향력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 4. 유사성 등의 조건에서 유발되는 호감의 법칙. 5. 맹목적인 복종을 기초로 한 권위의 법칙. 6. 소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희귀성의 법칙. 이렇게 6가지인데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호의를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고받기가 인간사의 분명한 원칙이라면 역설적으로 내가 먼저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단계,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호의를 베풀어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든다. 2단계,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빚을 돌려받는다. 1단계,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호의를 베풀어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듭니다. 내 주위에 잘해주는 사람에 대한 마음, 빚진 마음, 심리학적으로 유쾌한 마음이 아니라는 상태로 빚진 마음은 자기 자주성에 대한 욕구 제한 등이 있습니다. 2단계,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빚을 돌려받습니다. 백화점의 무료 시식 코너의 경우 실험해보니 무료 시식 코너를 운영할 경우 매출 7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중 시식자의 40에서 60%가 구매했습니다. 그 외의 경우로 마케팅에 공짜 샘플 나눠주기가 있습니다. 2번째,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계속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가 나중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싶으면 처음에 거절해야지 들어주다가 나중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좋아합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남을 설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원칙을 설득 현상에 적용하게 되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분명한데 그 방법을 일관성의 법칙에서 설명하려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문전 걸치기 전략이 있습니다. 상대가 승낙할 아주 작은 것부터 요구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요구를 키워나갑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나중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사람이 처음 요구를 들어주면
나중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명하는 것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독도 지킴이 서명 운동처럼 명분 있는 요청은 서명을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서명하고 났더니 동일한 후원 회원 가입을 요구합니다. 가입을 안 하면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 되므로 대부분 후원 회원에 가입을 합니다. 만약 순서가 바뀌었다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증거 또는 다수의 증거 법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쉽게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즉 사회적 증거에 따라 행동하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며 많은 경우에 다수의 행동은 올바르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영화 광고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미도 870만 명이 감동한 진실. 이제 당신이 볼 차례입니다. 라는 카피는 영화 광고임에도 영화 이야기에는 한마디도 없지만 대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화를 보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았다면 영화가 재밌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후 자살률이 증가하는 베르테르 효과나 개그 프로그램에 가짜 웃음을 삽입하면 웃음을 유발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감의 법칙입니다. 남을 설득하는 지름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바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떤 요소가 호감을 형성할까요? 호감의 상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기네스 기록 12년 연속 세계 넘버원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의 비결은 I like you입니다. I like you는 내가 먼저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호감의 세 가지 차원으로 신체적 매력, 사회적 매력, 기능적 매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매력, 외모가 잘생기면 호감이 생깁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행동에 대한 해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미모 프리미엄은 약 9% 정도 연봉이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감을 구성하는 요소가 신체적 매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신체적 매력이 중요하겠지만 관계가 진행될수록 다른 단계의 매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매력입니다. 사회적 매력 중 유사성의 매력은 나하고 비슷한 것을 보았을 때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유사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닮은 부분을 찾아서 우리는 서로 비슷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회과학 연구에 보면 무의식 상태에서도 유사성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의 속도에 나의 말을 속도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비슷하다는 호감을 갖게 됩니다. 호감을 만들어내는 목적에서 나와 상대방의 유사성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찾고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매력입니다. 기능적 매력으로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호감을 발생시킵니다.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호감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마케팅 영업사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해 보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공동체를 강조하는 we, our, us라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너,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을 향한 호감이 증대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도 중요한 설득의 도구가 됩니다. 물론 칭찬은 적재적소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설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권위의 법칙입니다. 한 야쿠르트 회사에서 했던 광고입니다. 베리 마샬 박사라는 전문가를 내세워 전문성 및 믿음성을 내세워 성공했습니다.
내 일을 위한 것이 당신을 위한 일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믿음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기대치 위반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의 저타르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해롭습니다. 프랑스 맥도날드 회사 광고로 햄버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라는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미국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번 지나니까 프랑스 맥도날드가 유럽 매출 1위를 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할까라는 물음에 믿을 수 있다는 결론을 갖게 되고 평소 안 먹는 사람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희귀성의 원칙입니다. 뉴스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됩니다.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가 안 됩니다. 블루오션 역시 경쟁자가 없으니까 희귀성의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6가지 설득 심리 법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즈니스에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득의 기술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설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관찰하고 조금씩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비자와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할까, 소비자 약관 바로 보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